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드디어 인간이 인공지능을 꺾는 승리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웬만한 스포츠 경기보다 더 박진감 넘쳤던 경기가 어제 있었는데요. 산업부의 김주영 기자와 함께 대국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네. 인간이 인공지능을 꺾는 이변이라고 하면 이변이고요. 그전까지는 우리 인간이 당연히 이긴다 했다가 3연패를 당하다 보니까 좀 주춤했었는데 드디어 어제 네 번째 대국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네 번째 대국 총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저도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어제 전 사실 지는 줄 알았거든요. 4국 중반까지만 해도 사실 누가 이길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천천히 정리를 해드리면 먼저 초중반까지만 해도 2국과 완전 판박이었거든요. 알파고와 이 구단은 각각 흑돌, 백돌로 시작을 했고 알파고는 2단 2국에서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변칙 수술을 시도했고요. 이 구단은 반면에 두터운 바둑을 이어갔습니다. 이 구단은 선실리, 후 타계 방식을 택했는데요. 초중반까지는 좌변과 우변의 집을 만들었고 중반 들어서는 알파고가 중앙에 만들어 놓은 집에 침투를 했습니다. 적진에 들어간 거죠. 네. 그러다가 78수에서 이 구단이 드디어 신의 한 수를 보여줬습니다. 중앙 적진에서 끼움수를 내면서 반격을 시도했는데 성공한 거죠. 알파고는 이때 78수에서 손해를 본 것을 87수 돼서야 깨달았습니다. 이후 연달아 비틀거렸고 결국 180수 만에 모니터 창에 리자인, 졌다는 것을 선언을 했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 이 진 정보도 컴퓨터에 입력하겠다라는 것이 보입니다. 예. 저는 참 놀란 점이 말씀드린 것처럼 중후반까지는 누가 이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네. 이 구단이 너무 시간을 많이 썼거든요. 제한 시간 2시간을 다 쓰고 마지막에 3회 초읽기 시간에 불굴의 의지로 승리를 보여줬다는 점이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예. 저도 그렇고 네. 김정 기자도 둘 다 굉장히 기쁘겠지만 제가 오프닝에서 너무 방종을 떨었나 싶을 정도로 바둑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너무 업됐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차분하게 승리를 하나하나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알파고 사실 지금까지 3국까지만 보더라도 이거 정말 허점이 없는 걸까? 실수를 하는 것 같긴 한데 어느샌가 이 실수가 이것도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들었던 알파고의 실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국을 보자면 네. 분명히 인공지능에게도 허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알파고가 이상한 수를 계속 두지 않았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1국부터 3국까지 계속해서 변칙수를 두면서 해설위원들은 당황했습니다. 네. 이게 실수인지 아니면 계산된 실수인지 알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어제 4국에서는 유독 계속해서 이상한 수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장에 있던 해설위원들은 혹시 기계에 에러, 오류가 난 것 아니냐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알파고는 완벽한 컴퓨터라는 분석이 또 나오기도 했거든요. 네. 무려 1200여 개의 CPU, 중앙 처리 장치로 연결이 돼 있고 여기에는 최신의 알고리즘, 이른바 신경망 알고리즘이 연결돼 있어서 바둑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경우의 수 가운데 가장 최적의 수를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알파고도 기계인지라 학습한 수는 완벽하지만 학습되지 않은 수에는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구단의 78수, 신의 한 수,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수가 나오자 비틀거리기 시작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알파고는 잘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확률적으로 수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형세가 이기는 분위기에서는 먹혀들지 몰라도 지는 분위기에서는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1200여 개 중앙처리 장치로 무장이 됐다고 해서 이제 언론에서는 1200명의 훈수꾼과 이세돌 1명의 승부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좀 우리도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역시 좀 예상치 못한 경우의 수가 나오자 인공지능은 당황을 하기 시작했고요. 저도 인터넷에서 재밌던 것이 하상욱 시인이 네. 기계는 답을 모르면 오류가 나고 인간은 답을 모르면 알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어제 대국을 보니까 확 와닿더라고요. 여기 저도 그렇고 김주영 기자도 그렇고 우리 국민 전체가 그래서 더 기뻐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언론도 좀 반응이 궁금해지는 것 같고요. 어떤가요, 분위기가?
네, 정말 귀중한 승리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제 기자회견 분위기가 굉장히 훈훈했는데요. 이세돌 구단은 4국을 마치고 임한 기자간담회에서 내내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5대0으로 이기겠다, 4대1로 이기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만약에 3국을 이기고 한 패를 졌다면 굉장히 아팠을 텐데 3번을 지고 1번을 이기니 이렇게 기쁠 수가 없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구단의 소감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 1승은 정말 좀 그전에 모았고 앞으로도 바꾸지 않을 그런 1승, 정말 값어치로 매길 수 없는 그런 1승이 아닌가. 정말 기쁘고요. 이 구단뿐만이 아니라 현장에 있던 취재진들도 일제히 감동의 물결이었는데요. 네. 저는 마치 올림픽이나 월드컵에서 예. 정말 거대한 상대를 꺾은 듯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 네. 보시는 사진이 어제의 모습인데 취재진들이 박수를 치면서 이세돌을 외치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네. 국민들의 열기도 뜨겁습니다. 사실 3국까지 지면서 굉장히 바둑계는 물론 국민들이 충격에 빠졌었는데요. 국민들은 굉장히 지금 이세돌 구단에 대한 패러디를 쏟아내기도 하고 모두가 즐거워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대국이 비대칭성, 알파고에 철저히 유리했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이 구단은 불과 3차례의 대국 끝에 첫 승을 거두면서 누리꾼 사이에서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다라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보시는 사진은 제78수라고 해서 예. 이세돌 구단이 78수에서 신의 한 수를 냈으니 나중에 기계와의 싸움 이런 것이 나오지 않겠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구단이 이기고 나서 한박 웃음을 지었는데 다시 보니 잘생겼다. 예. 또 눈웃음이 매력적이라는 응원의 글도 나오고 있고 네. 또 무엇보다 성품이 됐다. 태도가 괜찮다는 시각들이 많은데요. 예. 그 이유는 예를 들면 제가 1국부터 4국까지 기자회견에 참석을 했는데 네. 이 구단은 이기든 지든 한 번도 승패에 대해서 핑계를 대거나 변명을 대지 않았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 비대칭성에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 처음부터 불공평한 싸움이었다는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내가 못해서 진 거라고 이렇게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멋있었어요. 상남자예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상남자인데 이제 미소천사라는 별명까지 갖게 된 모습이고요. 이 말, 그러니까 3패 이후에 1승을 해서 그 1승이 더욱 기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인터넷 누리꾼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다 이세돌 구단의 작전 아니냐. 처음부터 이겼으면 역시 드라마가 기계는 아니니까. 인간을 못 이겨라고 하겠지만 알파고의 위상을 이렇게 높여놓은 다음에 한번 이렇게 승리를 하니까 더 드라마틱하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던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5국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또 제가 좀 인상 깊었던 네. 것이 흑으로 이기는 게 더 값어치가 있는 것 같다.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승부사 기질을 좀 느꼈었는데요. 네. 5국 좀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나요? 네, 이번 대국은 5판 3선승제인 일반 대국과 달리 5차례의 경기가 모두 진행이 되는데요. 마지막 대국은 바로 내일 오후 1시에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립니다. 이 구단이 지금의 여세를 몰아 마지막 5국에서도 다시 한번 승리를 장식할지 주목되는데요. 이번 대국은 중국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중국 규정은 일반적으로 백돌보다 흑돌이 더 불리하다, 백이 네.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구단은 내일은 백돌이 아닌 흑돌로 한번 이겨보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만큼 더 값어치 있는 승리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어제 해설을 맡은 송태곤 구단은 이 구단이 이제야 알파고의 심경을 서서히 읽는 것 같다,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이제는 좀 알파고를 어느 정도 꿰뚫어보게 되었다면 내일은 네. 이길 거다 이런 분석도 있지만 네. 반면에 내일은 쉽지 않을 거다라는 분석도 있어요. 왜냐하면 알파고는 기계이다 보니까 어제 한 실수를 다시 한번 기계에 입력할 것이고 예. 그럼 더 유리해지지 않겠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 사국에서 알파고가 돌을 던졌을 때 팝업창이 나왔고 앞에 첫 문장은 이제 기권한다는 내용이었고 저는 뒤에 나왔던 문구가 좀 무섭더라고요. 이 결과를 게임 정보에 추가합니다. 네. 알파고는 그래서 더 강해졌습니다. 과연 5국에서 어떤 결과가 나아질지 그래도 이세돌 구단 믿으면서 다시 한번 큰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부의 김주현 기자와 함께 4국과 5국에 대한 전망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모레퍼시픽그룹 얘기서부터 그래도 마지막은 훈훈하게 끝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바둑 대국 얘기까지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지난 3패가 있을 동안에 인공지능의 위상이 높아져 가면서 여러분들도 주식시장에서 그것을 체감하셨으리라 느낍니다. 그리고 어제는 다시 한번 인간의 승리로 돌아갔는데요. 과연 이제 내일 내일 있을 5국에서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세돌 구단의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을지 역시 저희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오늘부터 ISA 상품이 출시가 됐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참 공을 많이 들인 만큼 여러분들도 관심 갖고 한번 지켜보시면서 자산관리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은행권을 중심으로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간간히 또 증권사에서 나오고 있는 ISA 상품에 대해서도 또 팁을 드릴 테니까요. 계속 관심 가져보시면 여러분들에게도 또 경제적 이득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이 시간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